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발 백그라운드 뮤직 좀 빼주시면 안 돼요? 배경음악 너무 거슬려요 라는 댓글이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래서 아주 조용한 곳에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조용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BGM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토익 공부 혼자 하시는데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무료로 내가 인강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토익 인강 할인 코드와 그리고 무료 증정 이벤트를 기획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 제가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강 받아가시는지 제가 공지 띄울 거거든요. 혹시 토익 무료 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켈리쌤 토익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공부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제가 공부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번 달 토익 이것이 출제된다. 그래서 토익 만점자 피셜이 프라이드 뿜뿜. 자, 여러분들께 그래서 이번 달에 토익이 출제될 것 같은 것으로 한번 문제를 골라봤는데요. 오늘 문제는 모두 하단에 보시는 시원스쿨 토익, 빅토익, RC 베이직 책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시험장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문제 풀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문법 포인트도 총정리 한번 후다닥 해볼 테니까 잊지 말고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문제 풀어보시죠. 되셨나요? 자,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몸풀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3초 이상 걸리면 안 되죠. 보자마자 바로 정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맞나요? 자, 1번 풀이 시작합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 문법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ABCD 단어를 보셨는데 이 단어의 앞에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뒤에가 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법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토익에서 문법 문제는 3초 컷.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마자 이 품사가 뭔지 생각을 하기 전에 힌트를 모두 골라내야 되겠습니다. 빈칸의 앞뒤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저는 빈칸 뒤로 가다가 on 앞에서 끊고요. 이거는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빈칸의 앞에 they라는 힌트를 찾아냈어요. they는 소유격이니까요. 자, 소유격은 무조건 같이 가는 품사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므로 자동으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의 품사는 명사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BCD 중에서 명사를 찾아라 라고 해서 정답은 A, dependence 이렇게 하면 해석하지 않고 3초 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같은 걸 여러분들이 다른 걸 고르셨다면 아직 단어를 좀 덜 외우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 바로 이 C, dependent죠. 뭔가 T로 끝나니까 명사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 dependent는 D에서 ly를 빼면 알 수 있다시피 부사에서 ly를 빼면 형용사. 그래서 요 형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옆에다가 필수 암기 포인트 제가 정리해놨어요. ent나 ant 마치 명사 같죠? 이런 걸로 끝나는 형용사들이 대표적인 것이 dependent. 의존하는 혹은 confident, 확신하는, frequent, 빈번한, 그리고 significant, 중요한 이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잊지 말고 암기하시고 가시도록 합니다. 혹시나 몰라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dependa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형용사고요. 이 dependable이라는 단어는 믿을 수 있는 이라는 뜻을 나타내죠. dependent와 좀 뜻이 다르니까 함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 명사가 정답이 될 때 힌트가 주어지는데요. 이 힌트를 놓치면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힌트가 관사, 소유격, 형용사, 별표, 빈칸의 앞에 이런 단어가 있으면 거의 명사가 정답이다라고 알려주는 지표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잊지 마세요. 자, 밑에 우리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런 단어를 봤어.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빈칸 3초 안에 풀어. 그러면 1, 2, 3 하기 전에 1, 그리고 2, 그리고 3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힌트를 찾아내셔야 되겠죠. 빈칸의 뒤에 전치사구가 있으니까 여기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그리고 빈칸의 앞에 great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거기다가 어라는 관사가 있으니까 빈칸 자리에는 당연히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관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명사가 존재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형용사의 수식을 받느라 명사는 항상 뒤로 밀리죠. ABCD 중에서 명사를 찾으세요 라는 말과 똑같아. 그러고 나서 애들이 뭐 하는 줄 알아? 이 형용사를 지워. 그리고 나서 버퍼링이 걸려. A랑 C랑 D 중에서 뭐가 명사지? 라면서 엄청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품사를 제대로 안 외워서 그렇죠. 이런 3초 컷 문제는 여러분들이 품사를 외우셔야 됩니다. succeed 동사 원형, succeed 동사 원형에 3인칭 단수 붙인 거니까 C나 D는 속어가 되고 정답은 그러므로 success라는 명사가 정답으로 선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기 전에 이 3초 컷 문제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가실게요. 역시나 3초 컷입니다. 3, 2, 1 하기 전에 문제 풀어보시죠. 찾으셨나요? 자, 역시나 품사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ABCD 보시면 앞에가 비슷하고 뒤가 좀 다르잖아요. 그럼 어려울 거 없어. 빈칸 근처에서 내가 적당히 잘라내야지. 빈칸 뒤에 전치사 오브 있으니까 뒤에 볼 것 없고, 그리고 빈칸의 앞에 will take라는 동사가 있네. 동사의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그래서 빈칸 자리는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ABCD 중에서 나는 명사를 골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A나 C를 고르시진 않으셨는지라는 걱정이 좀 드네요. 자, A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US로 끝나면 형용사죠? 그래서 A를 고르신 분들은 너가 명사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형용사야. 우리가 뭐 dangerous라던가 아니면 gorgeous처럼 OUS로 끝나면 형용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답 속어. 그나마 C를 고르신 분들은 제가 좀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D를 고르신 분들은 진짜 기초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명사 중에 ED로 끝나는 건 없어요, 세상에. 자, 그러면 C를 얘기를 해봅시다. 어디서 또 이제 주어 들은 거야, 선생님. 동사에 ing를 붙인 게 C 아닌가요? 저는 빈칸 자리에 명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ing를 붙이면 동명사가 되잖아요. 저는 이게 동명사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동명사는 이름에 명사가 들어가니까 명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또 꼭 있을 거야. 그치? 자, 동명사는요. 여러분 적어두세요. 동명사는 빈칸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이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대부분 목적어가 필요가 하니까 우리가 동명사를 정답으로 선택할 때는 빈칸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없죠? 그러므로 동명사도 정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답은 명사로서 advantage라는 B가 정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ake advantage라는 것은 뭐 활용하다, 이용하다, 이득을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 disposal이라는 단어 아시죠? 폐기, method는 방법. 그래서 we hope 중간에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됐겠죠. 우리는 that 이하를 희망합니다. You will take advantage of 너가 활용하기를 새로운 전구죠, 전구 폐기 방법을 활용하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자, 아까 1번 섹션에서는 제가 뭘 정리해드렸냐면 명사가 들어간다는 걸 알아볼 수 있는 힌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번에서는 문법적으로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거 4개가 문법 용어인데 그중에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이렇게 3개가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도 이제 목적어 자리라고 하면 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둘 다 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밑에 저희가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3초 컷입니다. 3초 기다릴게요. 빨리 풀어봐. 됐나요?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고르기 위해서 ABCD 얼른 스캔하시고 문장의 동사를 찾아보시면 저는 clearly라는 부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니까 explains라는 동사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부터 scanner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주어가 이렇게 길 때는 여러분들이 수식어를 소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를 싹 날려. 그럼 더 플러스 빈칸이 남아. 그러면 앞에 더가 있으니까 관사가 있으니까 빈칸 자리는 당연히 명사밖에 갈 게 없겠죠. ABCD 중에서 그래서 명사를 고르세요 라는 말이니까 정답은 C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MENT로 끝나면 명사고요. 뭐 동사 원형이나 3인칭 단수 그리고 ED로 끝나는 거 이런 건 절대 명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관련된 문법 포인트를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는 3단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저는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되는 포인트도 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먼저 토익 빈출 불가산 명사 체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명사 얘기가 나오면 뭐 단수, 복수 이런 거를 빼놓고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명사를 2가지로 나눈다면 제가
제가 오늘 굉장히 이 노트북이 저랑 공부하기가 싫은가 봐요. 제가 필기를 좀 할게요. 자, 명사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글씨 왜 이렇죠? 자, 가산 명사는 셀 수가 있는 거, 불가산 명사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왜냐면 가사는 다시 셀 수 있으니까 하나를 뜻하는 단수냐, 여러 개를 뜻하는 복수냐 이렇게 또 다시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는 사실 세 가지인 거예요.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불가산이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리해둔 얘들은 불가산 명사, 셀 수가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뭐 얘네는 수를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information 이런 게 불가산 명사죠. 주어 자리에 간다.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으니까 동사가 are 이런 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가산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무조건 단수 취급합니다. 그리고 불가산 명사는 어나 on 혹은 s를 붙이지 않아요. 그것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더는 어떠냐고요? 더는 정관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얘는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가산, 불가산 상관없이 명사라면 누구나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하단으로 내려가서 토익 빈출 복합명사 외우고 가야 되겠습니다. 두 개의 명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복합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아예 새로운 단어를 하나를 나타내는 거라서요. 이거 문제 출제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recommendation letter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recommendation이라는 명사와 letter라는 명사 이렇게 두 개의 명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recommendation 자리를 빈칸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애들은 letter라는 명사의 앞이니까 형용사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recommendation이라는 명사를 고르지 않고 막 recommendable 이런 형용사를 고르는 거지. 그렇게 틀리게 만드는 거 알겠죠? 그래서 복합명사는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토익에 자주 나오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정리해놓고 가세요. 자, 다음 3번입니다. 3-1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역시나 보니까 문법 문제 3초 컷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됐나요? 자, 이런 문제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고민을 하시면서 빈칸 뒤에 in, 이하는 안 봐야지. 여기는 이제 전치사구니까. 그리고 빈칸에 앞에 더라는 관사가 있고 그리고 article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돼야 되겠죠? ABCD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고르세요. 형용사를 고르는 가장 빠른 방법 부사에서 ly를 뺀다. 그래서 정답은 C.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3-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리셨다면 아까 제가 알려드린 복합명사 얘기를 하니까 괜히 복합명사 얘기 들어가지고 명사 두 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빈칸 자리에 A를 고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틀리는지 알겠죠? 형용사랑 복합명사랑 왜 틀리는지 알겠지? 이거 보통 700점대 사람들한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700점 안 되는 600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형용사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복합명사까지 알고 나면 그래서 이 자리에 형용사야 복합명사야 라는 거 엄청 또 고민하게 되거든요. 아까 리스트에 impression article 이라는 복합명사는 없었죠. 그래서 복합명사는 암기 베이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형용사 C, impressive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실 때 복합명사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엮어서 문제를 출제를 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외우고 가라는 뜻에서 이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자, 단어 체크하시죠. 전치사 upon. upon이라는 정치사는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upon reading the impressive article 그래서 그 인상적인 기사를 읽자마자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in the journal. 그 저널에 있는 그 인상적인 기사를 읽자마자 미스 젠킨스는 decided to apply 지원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A job at a biochemical company, 바이오케미컬 회사의 그 직책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1번은 여러분들에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자리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3-2번. 요거 역시나 뭐 별 생각 없는 3초 컷이네요. 지금 한번 풀어보실래요? 고! 이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건 사실 문법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빨리빨리 쳐내셔야 되는 문제죠. 전체 문장의 동사 찾아봐요 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have found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have found. found는 find라는 동사의 pp형이니까 find라는 동사의 have pp 시제구나. 얘들아 그럼 find의 특징이 뭐야?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고 그거 말고 얘의 특징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오형식의 동사라는 답변이 나와야 시험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오형식의 동사의 문장 구조는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 보어 이게 오형식 동사의 문장 구조예요. 동사의 구조는 자기 뒤에 어떤 구조가 오냐라는 걸 다 결정을 하죠.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목적 보어 자리에 find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볼래요? The new computer program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자 그럼 quiet가 누굴까요? 얘 부사. 얘가 왜 부사가 나왔어? 빈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걸 수식해 주려고. quiet가 없어도 답은 똑같. 그러므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형용사를 찾아라. A, B, C, D 중에서 그래서 형용사를 찾으세요. 누가 형용사 같아? 당연히 AL로 끝나는 B가 정답이 되겠죠? 라고 해서 정답은 B 이렇게 골라주시는 3초 컷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A, B, C, D에 나오는 품사 보세요. benefits는 명사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습니다. 명사 겸 동사인 D에다가 S 붙인 거니까 명사라면 복수형이고 동사라면 3인칭 단수형이겠죠. 뭐 어쨌든 동사도 명사도 빈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소거하도록 할게요. 목적 보어 자리에 명사 들어갈 수 있지 않냐고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선생님, 오형식 동사의 목적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quiet 어쩔 거야? quiet. 부사는 명사 수식 못하는데. 그치? 그러므로 소거. 자, B 아니면 C네. 자, 그러면 이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형용사를 골라라 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정답은 B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형용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알아둬라. 형용사 문제는 매달 출제가 안 된 적이 없더라. 일단 형용사는 두 가지를 하죠. 1번은 명사 수식, 명사의 앞에.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 들어가서 명사를 수식한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자리. 그래서 이거는 좀 넘어가자. 2번.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 보어 자리가 어딘데? 2형식 동사 뒤에 가는 주격 보어, 5형식 동사의 목적격 보어, 5형식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 보어 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눈치가 있다면 뭐부터 찾아야 되겠니?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동사가 누구야? Well, consider. 고려하다라는 동사죠. 자, consider 5형식의 동사야. 그러면 5형식의 동사는 목적어 오고 그럼 빈칸 자리에 뭐가 와? 목적 보어니까 형용사. A, B, C, D 중에서 정답은 그래서 누구? 요렇게 골라내야 되는 3초 컷 문제라는 거지. 제가 이런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이제 종종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러니까 대충 이제 5형식의 동사, consider가 5형식의 동사라는 걸 모르시고 그냥 보시면 선생님 프로젝트라는 명사를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해 줄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토린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진짜 제한적인 경우를 빼고는 명사를 반드시 앞에서 수식합니다. 지금처럼 진짜 형용사.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여러분들이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게 아니고 5형식 동사의 목적 보어 자리라서 마치 형용사가 명사의 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에서 제가 이제 정리한 건 이거예요. 무조건 또 밑에 또 댓글이 달릴 거니까. 선생님, 5형식 동사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아니면은 뭐 형용사 또 외워야 되는 거 뭐가 있나요? 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외워야 되는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토익에 5형식 동사가 나오긴 나오죠. 근데 다행인 건 5형식 동사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make, find, consider, keep 정도만 여러분들이 5형식의 동사를 외워두셔도 좋고 얘네는 전부 다 목적어 플러스 목적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주로 들어가는 애들이고 만약 내가 정말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겠다. 나는 업그레이드를 원한다. name과 call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name과 call을 제가 왜 여기에 원래 더하지 않았었냐면 name과 call은 5형식 동사의 목적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 켈리라고 불러 라고 얘기할 때 Hey, call
call me Kelly.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형식의 동사 call, 목적어 me, 그리고 명사 켈리가 왔어요. 그래서 목적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게 name과 call 이렇게 두 개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형태상 주의해야 되는 형용사 섹션으로 내려갈까요? 자, 형태상 주의해야 되는 형용사에서는 timely, costly, orderly, daily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나온 이유는요. 우리가 ly라고 생각하면 이거 부사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timely, costly, orderly, daily 얘네는 ly로 끝나지만 형용사인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얘네는 형용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명사의 앞에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제 시간에 맞춰서라고 할 때 in a timely manner 거의 뭐 수거처럼 토익에 나오죠. 그래서 제 시간에 맞춰서 in a timely manner 그리고 timely를 빈칸으로 줬을 때 manner라는 명사의 앞인데 부사처럼 보여서 소거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 더 암기하셔야 되는 포인트 별표 쓱쓱 갈게요. 자, 이 형용사 중에서 수나 양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는 뭐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이건 안 나올 리가 없겠죠. 반드시 외우고 가시고요. 단수명사와 함께 가는 수량 형용사, 복수명사와 함께 가는 수량 형용사, 불가사명사와 함께 가는 수량 형용사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제가 나누어 드렸어요. 뭐 원리 없습니다. 암기예요. 그래서 얘네는 누구는 단수랑 누구는 복수랑 누구는 불가산이랑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가시고 요거는 하이라이트하고 가자. all, most, some, a lot 얘네는 복수 명사도 갈 수 있고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복수 그리고 불가산 명사도 갈 수 있다. 불가산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를 갈 수 있다. 단 all, most, some, a lot이 단수 명사와 같이는 같이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 캡처 하셨나요? 네, 굉장히 외워야 되는 포인트예요. 자, 다음 이제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니, 오늘 풀어야 되는 문제 굉장히 많은데 벌써 시작한 지 뭐 20분이 다 돼가니까 내 진짜 바빠 죽겠네. 여러분, 다음 문제 요거 체크하실까요? 그럼 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됐습니까?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 4개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큰 키는 바로 may differ 이라는 동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 공개부터 할게요.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는요. 이 differ 때문에 differ가 몇 형식의 동사냐면 1형식의 동사로서 다르다. 이것의 형용사형이 different 아니겠습니까? 1형식의 동사에 뒤에 빈칸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부사를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ABCD 중에서 정답은 greatly라는 C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great라는 형용사에다가 비교급을 붙이면 계속해서 형용사고요. ESD 붙이면 계속해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A랑 B랑 D는 모두 형용사라서 속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differ라는 애가 형용사가 1형식의 동사라는 걸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해석을 뭐 하셔도 differ라는 애가 1형식인 걸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약간 해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During the business trip abroad. 그래서 해외로 가는 business trip이라고 하면 출장이죠. 출장 동안에 you should prepare. 너는 준비를 해야 돼요. For weather. 자, 어떤 날씨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냐면 that은 앞에 있는 weather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겠죠. That may differ greatly from the weather you are used to. 그래서 used to는 뭐뭐 하고 나는 그래서 너가 주로 만나는 날씨와는 굉장히 다른 날씨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풀어봤던 문제는 부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y로 끝나는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들이 들어가는 자리는 대충 글씨로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답니다.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이게 다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자동사와 수동태디 요것과 관련된 문제를 앞장에서 저희가 풀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참 오지랖이 넓어요. 이것저것 하는 일이 굉장히 많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봐야 밑에 있는 문제를 봤을 때 The product information will be 빈칸 updated. 보자마자 비동사 플러스 PP, 동사 덩어리 사이의 빈칸이네. 정답은 난 그런 부사. 이러면서 정답을 B 이렇게 골라낼 준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포인트 넘어갑니다. 풀어보시죠. Go!
됐나요? 자, 이런 3초 컷 문제도 여러분들이 뭐 단어 때문에 좀 망설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5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힌트로 활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 ca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an은 조동사예요. 조동사의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앞에 주어가 단수건 복수건 뭐건 상관없이 무조건 빈칸 자리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B나 C처럼 동사에다가 뭘 갖다 붙인, 뭔 짓을 한 이런 것들은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B, C를 지워. 그럼 A 아니면 D야. 자, A는 동사 원형이고 D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오케이, 거기선 패스. 단 A와 D가 다른 점은 A는 능동이고 D는 비동사 플러스 PP, 즉 수동이다라는 차이점이 있겠네요. 5-1번 문제는 동사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능동이야, 수동이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는데 얘가 능동이다, 수동이다 바로바로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빈칸 자리에 능동입니다, 수동입니다 라는 것을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빈칸의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보시고요. 지금은 목적어가 있네요. 명사가 있음. 그럼 빈칸 자리엔 능동이 들어가야 되니까 정답은 A.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하셔도 tenant라는 단어는 세입자죠. 새로운 세입자는 can obtain, 얻을 수 있다, 획득할 수 있다. parking permit이라고 하면 주차 허가증 되겠어요. 주차 허가증을 획득할 수 있다. from the maintenance office. 그래서 maintenance 사무실로부터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permit이라는 단어 정리하고 갈까요? 우리가 permit 이라는 단어는 동사로서 허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스펠링으로 명사가 쓰인다면 허가증, 증이 되겠죠. 증. 그럼 허가라는 명사는 어떻게 만드나요? permission 붙이면 되잖아요. permission. 이렇게 붙이면 명사죠, 명사. 이렇게 만들면 허락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이렇게 단어를 제대로 외우고 이렇게 문장의 구조를 보면 문법 문제가 이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고득점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문법을 공부한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득점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미 700 이상이신 분들은 사실 문법을 좀 공부를 최소화하시고 단어 암기와 파트 7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파트 5를 제가 보고 있지만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벤트 공지를 하고 인강 증정,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시험 되기 전에 제가 파트 6에 관한 팁도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예정이에요. 파트 7도 제가 드리려고 노력은 한번 해볼게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5-2번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나요? 자, 그럼 풀이 갈까요? 자, 5-2번 같은 경우에는 ABCD 보시면 약간 여러분들이 어머 이거 뭐야?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면 알겠지만 동사랑 동사가 아닌 것들을 물어보고요. 중간에 but 보이죠?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앞뒤로 똑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자기 뒤에 no one has shown이라는 주어와 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컴마의 앞에도 주어와 동사, 즉 절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절이 있으고 뭐지? 등위 접속사 있으고 그리고 절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해줘야지. 자, 그럼 several requests for repair work 빈칸까지 해서 동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빈칸 자리에 동사를 넣어야지. A, B, C, D 중에서 동사가 아닌 거 제끼세요. 라고 했을 때 빨리 하나를 제끼지 못하면 이건 이미 놓친 거야. 빨리 동사가 아닌 D를 지워야죠. ing가 붙어 있으면 이거 동사 아님, 속어. 자, 그럼 A랑 B랑 C가 남았는데 A, B, C 중에서 단수 복수로 속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맞나요? A, B, C 중에서 단수 동사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뭘로 가냐? 능동태, 수동태로 가셔야 돼요. A랑 B랑 C 옆에다가 능동, 수동 적을 수 있나요? 적으셨으면 A는 능동태고요. 단순 과거 시제죠. B에서 많이 헷갈리는데 요게 이제 현재 완료 시제인데 have PP. 사람들이 이걸 수동이라고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B를 굉장히 오답으로 많이 골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C, have been, pp가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빈칸 자리에 뒤에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능동태는 모두 속어가 되고 정답은 그래서 C 이렇게 골라내게 되는 거죠. 물론 해석을 하셨다면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고 해석을 하셨다면 더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동사와 관련된 걸 좀 보도록 할까요? 일단 헷갈리면 안 되는 거 have pp는 능동이에요. 100번 강조하지만 have pp는 능동입니다. 이것의 수동태가 have been pp가 수동태가 되겠죠. 그래서 have pp는 능동, 그것의 수동태는 have been pp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본 문제는 동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매달 동사 문제가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동사 문제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일단 수일치,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다. 그리고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다. 그거 일치시키는 거. 다음 태. 능동태와 수동태, 모든 동사는 능동 아니면 수동,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능동이면서 수동 뭐 이런 건 없어요.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생긴 거. 다음 시제. 시제는 뭐 현재 완료 시제, 뭐 아니면 과거 시제, 현재 진행 시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거기다가 동사의 종류, 1형식, 2형식, 4형식, 5형식까지. 이 모두 동사의 출제 범위고요. 문제 하나를 풀 때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라 최소 이 4개 중에서 2개 이상을 좀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토익 출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야 좀 보고 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수동태로 만들 수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제 1형식의 동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1형식의 동사들은 수동태, BPP의 형태로 죽었다 깨어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2형식의 자동사, 2형식의 자동사들도 BPP 형태로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동태로 만들 수 없거나 없는 1형식 동사와 2형식 동사들은 알아두시고 이런 동사들은 의미가 아무리 그렇다 하던들 BPP의 형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하나 더 별표 뾱뾱뾱. 자, 여기다가 효과음을 넣으면 되는데 제가 왜 입으로 이런 소리를 넣고 있을까요? 이래서 옛날 사람은 안 된다니까. 자,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는데 밑에 있는 동사들이에요. 얘네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뒤에 명사절 접속사 대시 오잖아요. 그럼 원래 그 구조가 주어, 슈드, 동사, 원형 구조거든요. 근데 이 슈드가 생략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sk가 짧으니까 ask를 여기다가 한다면 ask that she 그리고 빈칸 자리에 동사 찾아라 이래놓고 is, are, be, was 이렇게 줬을 때 여러분들이 be를 골라야 된다고. 이상하지? 그렇지만 she와 be 사이에 should가 생략이 된 걸 안다면 훨씬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는 suggest, ask, recommend, request, require, insist, demand 뭐 주장이나 요구나 뭐 이런 거라고 보통 외우죠. 뭐 외우셨을 거니까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갑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가볼까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제가 또 갑자기 확 올렸네요. 난이도를. 자, 풀어보세요. 고! 됐습니까? 자, 6-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6-1번 문제는 ABCD 보시면 yes, 문법 문제고요. 그리고 of 뒤에서 잘랐죠? 뭐 필요 없고. 그리고 period라는 명사가 있고 빈칸이 있고 on이라는 관사가 있습니다. 뭐 누가 봐도 형용사의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다른 거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해석을 안 하셔도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이제 머리가 아픈 게 이렇게 아까 명사의 앞에 형용사가 들어감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빈칸 자리 형용사를 찾으려고 보기를 봤더니 없잖아. 그게 문제야, 그게. 우리의 문제는. 자, 이렇게 형용사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야? 분사라는 개념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분사. 기억나시나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 다들 엄청 당황을 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걸 골라요. 막 동사 원형 이런 거 있죠. be 이런 거. 그죠? 부사는 어쨌든 명사 안 되니까 이제 이것만 지우고 막 엄청 고민을 하는 거야. 자, 이런 문제.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ABCD에 형용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지금처럼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형용사가 없는 경우에는 분사를 물어보는 문제죠. 분사는 뭐예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 갖다 붙인 거고 과거는 pp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자리인데 이렇게 ing, pp가 남는 걸 우리가 분사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형용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동사 원형인 b와 그리고 부사인 c를 지우고 나면 a와 d가 남는데요. extended는 과거 분사 pp일 수도 있고 동사에다가 ed를 갖다 붙인 동사의 과거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동사는 아닐 테니까 pp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extending도 같은 맥락에서 동명사로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넣지 않고 현재 분사로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명사의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고 ing, pp.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명사 period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찾습니다. 절대 목적어의 유무 아니에요.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 period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요. period 기간이죠. 기간. 그리고 extend는 연장하다라는 동사입니다. 해석을 하셔서 연장하는 기간인지 연장된 기간인지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기간은 사람이 아니니까 뭘 연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연장된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고 때문에 정답은 A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A 이렇게 골라주셔야 됩니다. 문장을 해석해보면 After breaking his leg while skiing 자 스키 타는 동안 다리가 부러지고 나서 Mr. Moriarty는 will have to go through 겪어야 됩니다. An extended period 연장된 기간 of rehabilitation. rehabilitation은 재활치료죠. 그래서 연장된 기간의 재활치료를 겪어야 합니다. 요렇게 해석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 슬라이드 갈게요. 지금처럼 명사를 앞에다가 별 표현해야지. 이렇게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분사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형용사의 역할을 하니까 해석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면 현재 분사, 뭐뭐 되는 이라고 하거나 뭐뭐 된이라고 맞으면 과거 분사를 골라주세요. 자, 한번 액티비티 해볼게요. The special offer on camping equipment is available for a 빈칸 time. 이렇게 명사의 앞에 들어가 있는 경우 ing와 pp 중에 골라야 되면 time, 시간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세요. limit은 한정하다. 자, 한정하는 시간, 한정된 시간. 당연히 해석은 한정된이므로 정답은 limited 고르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문제는 머리를 좀 더 써야 해. 10초 줄게요. 됐습니까? 아, 제가 너무 성격이 급했나요? 아, B형 여자 어쩔 수가 없어. B형 여자 진짜. 제가 B형이어가지고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아마 10초 줄게요. 이러놓고 막 3초 만에 막 주절주절 막 얘기하고 나 막 그러잖아요. 아, 자, 6-2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A나 C를 고르셨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다. 야, 우한 폐렴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customers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must fill out 동사 and 등위 접속사 submit 동사. 이미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빈칸 자리는 더 이상의 동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A, B, C, D 중에서 동사의 역할만을 하는 A와 C를 지우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보면 동사 submit의 목적어인 the form 이라는 게 나와 있어.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무슨 역할을 하느냐? ing와 pp가 남았는데 이렇게 명사의 근처에 빈칸이 있고 ing와 pp가 남으면 당연히 분사 문제죠. 지금은 빈칸이 명사를 어디에서? 뒤에서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하면 뭐 분사의 후치 수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빈칸의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빈칸의 목적어가 있으면 ing, 빈칸에 목적어 없으면 pp. 지금은 빈칸 뒤에 명사가 있지 않고 전치사 for, 전치사구는 없어지니까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required 이렇게 골라내시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정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동사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의 동사를 고르시면 안 되죠.
그래서 A와 C를 가장 먼저 지웠고요. 그리고 B와 D는 현재 분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는 B와 동사의 과거도 되고 과거 분사도 되는 D 중에서 일단 동사로서는 지우고, 그리고 빈칸의 앞에 the form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 2개 연결할 수 없으니까 동명사 지우고, 그럼 남는 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요렇게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제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형용사는 대부분은 못하지만 이 분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은 똑같습니다. 근데 굳이 뒤로 가요. 자,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별표, 별표, 별표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목적어의 유, 무로 구분을 합니다. 단, 빈칸의 목적어예요. 빈칸의 목적어, 다른 사람의 목적어가 아니라 빈칸의 목적어가 있다, 정답은 현재 분사, ing. 빈칸의 목적어가 없다, 정답은 과거 분사, pp. 이렇게 골라내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예제 한번 갈까요? 우리가 동사 원형이 seek이죠. 찾다 라는 동사의 ing와 pp. 여기서 진짜 동사는 should submit이 본동사가 되겠네요. 그럼 applicant부터 빈칸까지가, 빈칸 jobs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명사인데 명사 applicant가 있어. 얘가 이제 빼박 주어겠지. 주어. 그리고 submit이라는 게 제출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는 사람 명사가 돼야 되겠죠. 사람이 제출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applicant라는 지원자가 주어인 건 빼박 can't. 그럼 빈칸 자리 들어가는 것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줌. 빈칸의 뒤에는 목적어 있나 없나를 봤더니 jobs라는 명사가 있음. 그럼 정답은 현재 분사. 정답은 그러므로 A. 그럼 해석을 해볼까? seeking jobs. job은 일자리죠. 먼저 해석하셔야 돼요. 일자리를 찾는, 이렇게 해석되나요? 일자리를 찾는 applicant, 지원자들은, 여기까지가 주어. 일자리를 찾는 지원자들은 8월 14일 전에 그들의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빨리빨리 진짜 주어 누구, 진짜 동사 누구 이렇게 이제 뼈대가 보이면 된 거야. 그럼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성공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사 공부하실 때 항상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막 실컷 수업 다 들어놓고 헷갈리는 이유가요.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랑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랑 문제 푸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막 머릿속에 그냥 하나로 하는 거야. 빈칸에 목적어 있으면 뭐 ing, 없으면 pp 이렇게 되면은 명사의 앞에 있는 경우 찾을 수가 없어, 정답을.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고 뒤에서 수식하는 거, 분사는 문제 푸는 방법 다르니까 조심해서 봐야 돼. 분사 문제 매달 출제되죠. 그리고 분사 문제는 명사를 앞, 뒤뿐만 아니라 뭐까지 왜? 지금 보신 건 바로 감정과 관련된 분사를 보셨는데요. 뭐 satisfy, 만족하다, 뭐 excite, 뭐 흥분된 이런 것처럼 감정과 관련된 동사가 보어의 자리에 들어갈 때, 아무 때는 아니고 보어의 자리에 형용사를 대신해서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수식 대상으로 ing, pp,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ing, pp 문제는 너무 쓰잘데기 없이 자리가 많아. 그래서 너무 짜증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식 서술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면 ing, 사람이면 pp 이렇게 넣게 돼요. 자, 분사 관련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녀석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분을 합니다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만 넣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ing 형태로만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얘네는 ing, pp를 뭐 따지는 게 뭔가 뭐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 녀석들을 외웁니다. 그래서 뭐 leading, 선두하는 이라던가 missing, 잃어버린, challenging, 어려운, rewarding, 보람있는, demanding, 까다로운, promising, 유망한 이런 단어들은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갈 때 pp 말고 ing만 선택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로 굳어진 분사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네도 명사를 수식할 때 ing, pp 중에서 pp만을 압도적으로 선택해서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1형식의 자동사는 별표, 별표, 별표 언제나 현재 분사 형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1, 2형식
자동사는 수동태 형태가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ing만 가능한 1, 2형식 자동사라고 자동사를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토익에 나올 만한 거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벼락치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인강 할인 코드와 그리고 무료 인강 증정 이벤트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그럼 이번 시험 잘 치세요. 안녕.